오후 1시 마켓뉴스 나우 이동재입니다. 우리 증시 오늘도 여전히 시장의 움직임 거칩니다. 코스피는 7,500, 코스닥은 800선을 회복해내며 장 초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후장을 앞두고 하락 전환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대감도 경계심도 여전히 남아있어 보이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의 주요 뉴스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SK하이닉스가 오는 10일 나스닥 시장에 미국 지식 예탁 증서 ADR을 상장합니다. 재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은 공모 절차를 마치고 오는 10일 나스닥 시장에 공식 상장돼 거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상장을 앞둔 수요 예측에서는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이 몰렸고 공모가는 SK하이닉스의 8일 기준 종가 207만 6천 원으로 정해진다면 조달 규모는 245억 달러, 약 37조 1,4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상장을 위해 전체 발행 주식의 약 2.5%인 최대 1,779만 주를 신주로 발행하고 조달 자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공장 및 청주 어드밴스드 패키징 팹 건설, EUV 스캐너를 포함한 기계장치 취득 등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강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는 이번 상장을 계기로 미국을 찾아 나스닥 상장 기념식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자들과 소통하고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 주요 빅테크 경영진과도 만나 AI 메모리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시간 SK하이닉스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현재 시간 다시 상승폭 키워가면서 4.72% 오른 217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윤성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여지가 상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신 총재는 오늘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아주 큰 폭으로 누적되고 있다며 원화 강세 전망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미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선 정부 간의 협의가 있고 중앙은행 간의 협조 틀 안에서 항상 논의가 존재한다며 상징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통화 스와프는 유동성이 고갈됐을 때 유동성을 지급하는 장치인데 현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최근 미국 통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국내 외국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등의 요인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원화가 기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도한 환율 상승이 완화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LS전선이 국내 최초로 차세대 HVDC 해저 케이블의 사전 품질 인증 시험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품질 인증 시험은 장기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국제 인증 절차로 해당 시험을 통과했을 경우 향후 사업 수주 시 형식 시험만 거치면 제품 공급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HVDC 해저 케이블은 도체 허용 온도를 기존 70도에서 80도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25% 향상해 장거리 대용량 송전에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LS전선은 이번 시험 통과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 적용 가능한 해저 케이블 공급 기반을 확보했으며 차세대 국가 전력망 시장 공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LS 마린솔루션과의 제조, 시공, 일괄 수주 역량을 바탕으로 에너지 고속도로와 글로벌 HVDC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간 LS 그룹주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출렁임에도 계속해서 강세 유지에는 LS 마린솔루션입니다. LS 마린솔루션 현재 시간 9%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25,6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S 같은 경우도 4% 가까이 오르면서 32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에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우리 시장 기대감만큼 우려도 가득합니다.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가 생각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온 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높은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는 시장 상황 속에서 대처 방안과 맞춤 전략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극심한 변동성, 출렁출렁 거리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은 일단은 하락을 조금 멈추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던지고 계시고
코스피에서 2조 넘게 매도를 하고 계시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마지막까지 이제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를 했는데 오늘도 역시 현선물 함께 매수를 하고 코스닥도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시장의 변화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여러분들 잘 지금 이 변화를 잘 파악하시고 잘 버티셔야 된다라는 걸로 일단은 말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흔들기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SK 하이닉스로 시선을 옮겨야 되겠죠. 이제는 미국 시간으로 내일 ADR 상장 이루어지는데 이것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뀔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SK 하이닉스 ADR 상장이 시장에 큰 파급 효과를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오늘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앵커 브리핑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ADR 상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이제 D-1일이 됐는데 오늘 뭐 뉴스가 나오기도 했죠. 최태원 회장이 이제 미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최태원 회장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의 임원진들도 다 같이 미국에 가서 나스닥 시장에서 이 SK 하이닉스 ADR이 상장할 때 미국은 이렇게 오프닝 벨을 울리잖아요. 이 종을 아마 최태원 회장이 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장을 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AI 시장에 대한 SK 하이닉스의 대응 방안, 전략들을 좀 투자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질 거다라고 뉴스에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이 ADR 상장이 과연 그러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마 와 이거 지금 SK 하이닉스 ADR 상장하기 전에 지금 210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사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다음 주에 좀 확인을 하고 상장된 다음에 다음 주에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고민이 매우 많으실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최태원 회장도 내일 미국에서 직접 배를 울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가장 관심을 뜨겁게 받고 주가도 올릴 수 있고 자금도 많이 끌어당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마케팅을 할 테니까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SK 하이닉스 ADR 지금 우리가 그냥 뭐 우리네 SK 하이닉스가 지금 세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미국에도 살짝 조금 상장을 하나 보다. 우리가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이게 지금 움직임들은 사실 심상치가 좀 않습니다. 어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바뀌기 시작했고 환율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장도 일단은 하락을 멈추는 그런 사인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일단은 이 SK 하이닉스 ADR 수요 예측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7배가 넘게 흥행을 올리면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뭐 베일리 기포드라든지 코트 매니지먼트,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같은 이쪽 시츄에이셔널 같은 경우에는 AI 쪽에 또 특화된 투자를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이런 쪽에서 70억 달러를 이미 매입을 확약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면서 일단은 흥행에는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규모가 어떻게 될까? 외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을 할 때 최대의 이 자산 가치를 평가받았던 게 알리바바였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자, 알리바바가 그때 250억 달러 정도를 이 규모를 평가를 받았는데 자,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종가 기준으로 어제 우리가 207만 원 정도에 끝났잖아요, 하이닉스가. 그러면은 이제 상장하는 수와 곱해 보면 245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알리바바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지금 가격이 책정될 수도 있는데 오늘 모르죠. 오늘 SK 하이닉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마지막까지 좀 치고 올라가서 어쨌든 오늘 종가 기준으로 공모가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치고 올린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근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들도 조금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니까 뭐 우리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나 해외 자금
아니면 해외 연기금 이런 쪽에서도 SK하이닉스 ADR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모건 스탠리가 갑자기 지난주부터 아니다 이제 메모리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M7 종목들을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잖아요. 과연 이것이 진짜 좋아서 그런 것인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라고 한번 반문을 해봐야 되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어쨌든 M7,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나 빅테크 종목들이 많은 ETF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가를 올리려면 결국에 그걸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ADR 상장 그리고 메모리 쪽에 관심이 너무 많이 쏠리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유추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SK하이닉스의 글로벌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것, 주식 가치의 SK하이닉스의 가치 재평가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평가가 나올지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이제 상장되고 ADR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또 UBS 의견도 말씀드렸잖아요. UBS가 했던 말이 한국의 본주는 팔고 결국에 프리미엄 받고 거래가 편한 ADR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는 말은 일단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선 당연히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ADR을 사는 게 편하고 수수료도 적고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편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계 기관들은 ADR을 사는 게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SK하이닉스가 ADR을 상장하는 규모가요, 한 281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본주에 대비해서 한 1,779만 주 정도, 본주 대비해서 전체 2.5% 정도의 수준을 ADR로 상장을 하는 것인데요. 되게 작은 비중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번에 어제 또 한 언론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SK하이닉스가 본주는 한 1,800만 주 정도를 상장을 하는데, ADR을 상장을 하는데 커스터디 한도는 이것의 10배를 잡아놓고 있다. 10배를 묶어놓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SK하이닉스 현재 상장돼 있는 주식의 4분의 1을 커스터디로 어쨌든 잡아놓는 것이거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커스터디가 일단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본주를 ADR로 미국에 전환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금고 아니면 금융기관의 예탁기관에 보관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는 무엇이냐? 지금 외국계들이 우리나라 주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를 엄청 빼고 있잖아요. 거의 300만 원에서 3분의 1, 30%가 넘게 빠졌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한국 본주를 많이 떨어뜨려서 주가를 낮추고 그런 다음에 외국계들이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를 싸게 사는 거죠. 198만 원, 200만 원 이런 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커스터디에 이제 예탁을 하는, 이제 예탁기관에다가 보관을 하는 커스터디 절차를 걸치게 되고, 그리고 나서 ADR이 이제 상장되고 다음 주부터 프리미엄을 받고 외국계 기관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면 ADR의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본주를 ADR로 전환한 다음에 프리미엄을 얻은 수익을 매도하면서 팔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로 TSMC가 ADR을 상장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주가 프리미엄을 양쪽에서 다 먹는 전략을 취했다라는 것들이 시장의 그런 해석이고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스터디 물량을 25%, 그러면 조금씩 그 커스터디 물량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한국 본주의 유통 물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잡아놓는 이 커스터디 물량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SK하이닉스 본주의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본주는 숫자가 줄어드니까 희소성이 높아지게 되고, 반면에 ADR은 미국에 상장돼 있고 외국계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양쪽으로 다수혜가 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본주의 가치가 좀 희석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아마 SK하이닉스는 이런 커스터디라든지 아니면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통해서 좀 보완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어제부터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급창 한번 잘 보시면 오늘도 SK하이닉스 주가가 잘 가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SK하이닉스의 ADR 프리미엄과 본주의 가치가 다시 재평가되기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변곡점이 이번 주말 다음 주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환율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환율이 오늘 1,5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중에 한 1,498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얼마 만에 지금 1,500원대가 깨지는 건지. 자, 이제 SK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얻게 되는 자금들을 7월 15일부터 차근차근 국내로 들여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들어오는 자금을 가지고 캐펙스 투자를 환전해서 원화로 이제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SK하이닉스를 갖게 되는 거죠. 자, 해외 쪽에선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분명한 달러 매도, 원화 매수의 이벤트가 이제 거의 확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환율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의 파급 효과를 더 크게 줄 수도 있다. 전 세계가 더 많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의 변곡점 잘 판단해 보시고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에도 이틀 연속 급락한 삼성전자.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지만 주가는 이틀간 13% 가까이 급락했다. 증권가의 전망도 크게 엇갈렸다. 목표 주가는 최저 36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까지 벌어졌다. 추가 상승을 전망하는 쪽은 메모리 공급 부족에 주목했다. 2027년 D램과 낸드 수요 증가율이 생산 능력 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공급 부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실적이 좋아질수록 시장의 기대치도 높아진다는 점은 부담이다. 3분기와 4분기에도 가파른 이익 성장이 이어져야 현재의 주가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투매보다 조건부 분할 매수 전략을 제시했다.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줄어드는지, 7월 말 미국 빅테크의 AI 설비 투자 계획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삼성전자 주가의 방향을 가를 핵심은 지금의 실적이 아니다. AI 투자와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길 대표님과 오늘 또 시장에서 어떤 돈 되는 섹터를 포착하셨을지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를 봐야죠. 반도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 자, 길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저도 네. 앞주에서 하이닉스 상장 이번 주에 계속 앵커 브리핑 반도체 얘기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반도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저기서 다 좋다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주가는 왜 그러냐? 딱 이 얘기가 사실은 가장 클 것 같고 그러면 언제까지 빠지냐?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마다 딱 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산업이 주가가 무한정 빠질 수 있느냐? 그건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고점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60일선을 살짝 깨기는 했어요. 근데 완전 그 지지선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선은 삼성전자는 한 26만 원. 26. 네. 왜냐면 이제 기존의 갭으로 뜨기 전에 딱 그 상태가 26만 원이 지지였거든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10만 원. 210.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거기는 지키고 있어요. 네네.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10년 넘게 해보고 있지만 경험상으로 많이 오른 거는요. 분명히 조정 구간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 조정 구간이 언제 오느냐의 차이일 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조정 구간이 지금이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 조정 구간이 길 거냐 짧은 거냐가 이제 두 번째 문제잖아요. 기간의 문제죠. 이제. 네, 근데 저는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뭐 ADR에 대한 뉴스도 있지만 그냥 실적, 본연의 가치로 한번 가보자고요. 뭐 이제 수급 이런 거 제외해 버리고 본연의 가치로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전반적으로 메모리 사이클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네. 네, 사이클은 여전히 좋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들도 줄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실적 문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에 있는 게 맞다라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공급을 누군가가 또 틀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거 말고 다른 업체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메모리 공급량을 확 올린다고 쳐봐요. 없어요. 올릴 수 있는 업체가. 네, 예를 들면 이제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이 HBM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쫓아오고 있냐?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그냥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이 쫓아오는데 그 갭이 최소 2년은 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가만히 있겠냐고요. 지금 4E에 삼성전자가 수율이 70% 정도까지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 조금 지나면 80, 85, 90 금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쫓아오는 건 더 쉽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때 지금이 싼 구간이 맞다. 네, 그리고 뭐 지금 맥커리도 마찬가지고요. 뭐 28년까지 공급 부족 지속될 거다. 근데 수요 증가율은 여전히 타이트하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는 없는 구간이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모르는 게 맞고요. 저희 중간에 잠깐 광고 나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만 변동성이 있는 구간인 건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대응하는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는 분할 매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하게 현재 구간에서는 사모으시는 게 맞다. 네, 굳이 쫄 필요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있어서는 길 대표님은 지금도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오히려 뭐 더 싸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뭐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뭐 삼전 하이닉스 좀 간단하게 보고 또 네. 소비장 쪽 좀 보죠. 우선은 하이닉스부터 볼까요? 지금 네.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재료가 2개가 남았죠. 실적 발표 남았고 ADR 상장 남았기 네. 때문에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 현재 기준으로 한 4% 때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결론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ADR 관련해서는 앞에서 호소 앵커님이 너무 이렇게 시나리오를 이쁘게 잘 얘기해 줬잖아요. 사고 예탁하고 본주로 바꾸고 프리미엄 올라가고. 근데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ADR이 상장이 되면 사실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환율에 대한 걱정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본주를 살 때는요. 실적에 대한 거는 오케이인데 환율 변동성에 대한 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달러로 사버리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ADR이 아마 흥행은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못할 이유가 현재 구간에서는 전혀 없어요. 없죠. 왜냐면 마이크론이랑 이제 실질적으로 대놓고 같은 시장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크론보다 월등히 높아요. HBM 점유율 1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밀릴 수가 없어요. 그럼 좋을 건데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을 겁니다. 근데 이 프리미엄과 본주의 차이가 만약에 갭이 점점점 벌어진다? 본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또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또 불나방처럼
다 달라듭니다. ADR로.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 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때 차라리 본주를 보시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조금 적절한 균형감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히려 다음 주에 SK하이닉스 본주를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뭐 개인들이 네. 만약에 미리 네. 달러를 바꿔두신 게 아니시라면 저는 차라리 본주를 보시는 게. 어. 네, 왜냐면 현재 가격대가 아까 210만 원 이야기했잖아요. 굉장히 저점 부근이거든요. 지지선 하단 네. 부근. 그럼 충분히 매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괜찮아요. 근데 이번에 잠정 실적에서 나왔고요. 여러 예상치들이 나왔는데 파운드리 흑자 전환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빨라도 원래 내년 이야기했고요. 올해 초에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실적 1분기 실적 발표 보고는 요새 분위기 괜찮은데 빠르면 올해 하반기 되겠는데 했는데 2분기에 지금 거의 흑자 전환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적자가 완전히 돌아선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떴다, 확실하게 나왔다 그러면 저는 탄력은 삼성전자가 그래도 SK하이닉스 못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둘 다 사는 게 맞죠. 네, 그리고 HBM4부터는 확실하게 삼성전자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3E까지 밀렸던 이 자존심을 4E 이후에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소부장이에요. 네네. 네, 최근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죠. 800 이하까지도 그러니까요. 떨어지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가는 거 맞아 이렇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은 시장 보면은 크게 안 움직이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 조금 움직이고 있고 원익이 IPS 한 1%대. 그러니까 저희의 생각보다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 아래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공정이 최근에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그러면 전공정 담을 거냐 후공정 담을 거냐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현재는 둘 다 담는 게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네, 근데 후공정에서 여전히 우위 사업에 대한 점유율 우위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뭐 SK하이닉스가 HBM 프리미엄을 많이 쳐주잖아요. 왜냐하면 7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TC본드에서는 여전히 한미반도체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실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잘 잡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공정 아까 저희 딱 시작할 때 그 8가지 공정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증착 공정을 저희가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10만 원 초반대를 지키고 있는데 고점 대비하면 44% 빠졌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97,000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저점 부근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려고 최근에 수급 자체가 굉장히 버텨주고 있는 걸 본다라고 하면 현재 저점 부근에 가깝다. 그리고 전공정 기업들도 사실은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이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하신다라고 하면 뭐 전공정, 후공정 골고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전략을 자세하게 좀 짜봤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26만 원, 하이닉스는 210만 원 정도를 유지하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좀 매수를 해봐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주셨고 소부장 쪽도 결국에는 뭐 수혜를 얻고 하면서 밑단으로 내려는 거 하는 거 소부장은 기정사실이니까 한번 조금 긴 안목으로 투자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반도체, 뭐 제일 궁금하신 거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또 어떤 거 주셨을까요? 조선입니다. 자, 조선주도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뭐 전에도 캐나다 잠수함 사업 이야기했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불발이 됐어요. 근데 뭐 이게 뭐 그렇게까지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우리가 한번 재평가 받았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조선주 어떻게 전략 짜야 될까요? 개인들이 볼 땐 나빴죠. 그쵸, 주가 떨어졌으니까. 나빴죠. 네. 왜냐면 어찌됐건 빠졌으니까. 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신호가 조금 나왔던 게 나토 회의하기 전에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우리가 싸운 거 아닌가. 라는 걸 이제 조금 확인할 수 있었고. 근데 하나오션을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때 주가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 시기 때. 안 올라갔어요. 전혀 안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되려 빠졌습니다.
안 될 걸 알았나? 뭐 이제 그것보다는 시장에서는 그때 이제 반도체로 수급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기대감이지 아직까지 그래 시장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이 되려면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컸던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뺏겼다고 하니까 그날 쫙 빠졌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거기서 그 다음날 그다음날 그렇게 심하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가 본업 자체가 괜찮아요. LNG 선에 대해서 저희가 조선 이야기할 때는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받아놓은 수주 잔고도 많고요. 여기서 이익률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이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은 숫자 찍히는 거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또 단서 조항을 걸었죠. 그때 당시에 조선으로 수급이 안 왔습니다. 왜? 반도체 수급이 많이 가서. 네네. 그러면 반도체 수급이 최근 들어 조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급이 온기가 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실적만 좋다라고 하면 문제는 없다. 근데 실적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LNG선 관련해서 슈퍼사이클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는요. 올해 발주가 그래도 100척은 나올 거야 라는 이야기가 조금 더 지배적이었는데 3월에서 현재 구간까지 넘어가면서 미국이랑 이란 열심히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딜레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하반기 때는 그래도 이런 발주들이 몰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확실하게 100척은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문제는 없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자꾸 뭔가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마스카, 저희가 요새 마스카 얘기를 조금 안 하기는 하지만 마스카가 하반기 때는 다시 부각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잠수함은 버렸지만 졌지만 MRO 쪽은 여전히 탄탄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현재 구간에서는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은 뭐 결국에는 실적 기반으로 일단 베이스로 가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캐나다는 뭐 끝난 건 이제 저희가 지우고 이제 뭐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또 조선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미국에서 나오는 걸 한번 기대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은 간단하게 볼게요. 그냥 3사 좋아요. 네. 3사 삼사 좋고요. 다요? 3사 좋고요. 최근에 HD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의외로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다 봤어요. 왜 다 봤을까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올해 목표치를 이미 다 채웠거든요. 하반기부터는 그냥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올해 예상치가 16%대입니다. 네. 그러면 빅3 중에서도 실적 개선이 굉장히 뚜렷해지는 종목 중에 하나다 보니까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 3사 뭐 다 한번 이제 가격이 조정받을 대로 받았고 악재도 한번 지나갔고 다시 더 좋은 모멘텀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HD 한국조선해양도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더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길건우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변동성 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그래도 기술주 쪽으로 좀 수급이 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올랐는데요. 우리 시장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3% 넘게 급등 출발했는데 현재는 하락 전환하기도 하고 좀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보합권의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버블맵 상으로도 이 장 초반에 온통 빨갛게 물들었던 것에 비해서 현재는 반도체, 통신, 소수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좀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지수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현재 양지수 모두 강보합권까지는 올라왔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 상승세를 타고 7,500선을 회복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좀 조정을 받으면서 7,036선까지 저점을 낮춰잡았고요. 7,000선을 한때 위협받았습니다. 현재 0.11% 강보합권에 거래되면서 7,255포인트 선의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800선을 회복해내면서 조금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 오랜만에 동반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이나 기대가 됐는데 12시를 기점으로 다시 하락 전환했고요. 현재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4% 상승하면서 793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15거래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 개인이 홀로 물량을 덜어냅니다. 개인이 1조 5천억 원대 매도세 보이고 있고 기관이 마찬가지로 1조 5천억 원대 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이 마찬가지로 물량 덜어내고요. 기관이 마찬가지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2,700억 원대 현재 매도세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9일에 확정 공모가가 나올 예정이고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이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이 몰렸다 이런 소식도 보도가 됐습니다. SK하이닉스 장중에 한때 8% 넘는 급등을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은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4.38% 현재 상승하면서 216만 원 선에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이 반도체 설계 쪽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이징랜드가 SK하이닉스의 이 ESSD 파트너사로 부각이 되면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부각되면서 20.23% 현재 상승세에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온칩스도 역시 설계 쪽의 기업입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협력사로 좀 오늘 부각이 되면서 21%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받아갑니다. 51,900원 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진테크 7.91%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유진테크 역시나 반도체 전공정 장비 쪽으로 오늘 역시나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전기전자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전자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또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업종 전반이 함께 움직이는 경향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AI 데이터 센터 투자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또 오늘 전해진 속보로는 미국이 이란의 2차 공습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정학적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전력망 안정성, 이 투자 필요성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2% 넘게 3% 가까이 상승합니다. 18만 8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전력기기 3사가 모두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LS는 3.73% 빨간불 32만 원 선에 거래 이어가는데 별도로 이 LS는 로보틱스, 피지컬 AI 쪽으로도 도전장을 내민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외 효성중공업 2.94% 상승하고 있는데요. 호주의 한 송전망의 이 회사와 단독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단독 계약을 이어갈 예정이고요. 계룡전기는 오늘 변동성 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강보합권에 거래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오후장 종목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 보면서 대응을 해볼지 오늘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 시장의 좀 분위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종목 이야기로.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보면서 얘기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자도 궁금하시겠지만 삼성전기도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어제 오늘 좀 낙폭이 큰 시장이었는데 어제 그제였죠. 좀 큰 시장인 오늘은 조금 진정도 되고 외국인 수급도 조금 바뀌는 것 같고 이런 연결선상에서 삼성전기도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여러분들께 얘기하다 보니까 다 시간을 허비하면서 하이닉스 하이닉스 위주로 얘기하다 말씀을 끝났어요, 드렸어요. 다행히 하단부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강하게 반등을 주는 모습들이었고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IT 소부장 쪽들 그리고 특히 IT 소부장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기도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은 또 상승폭이 반납되고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단 네. 말이에요. 이 현재 시점에서 사실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이들만큼의 실적의 우상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든가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많지 않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대반등을 줄 때도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고 네네. 무엇보다도 삼성전기 같은 경우 뭐 MLCC 이 부산과 필리핀 공장 그리고 또 FCBGA 이 부산과 세종 베트남 이쪽에서의 오히려 캐파를 더 늘리기 위한 추가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이 올 하반기부터 추가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지속적인 공급 부족 속에서 가격 인상을 아주 자연스럽게 계속 전가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조 7천억이고 내년 그리고 2028년까지 무려 영업이익이 5조 원 이상으로 네. 급증해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일단 2분기 매출 3조 4천억, YOY 기준으로 22%, 영업이익은 4,085억 원으로 무려 92%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러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주가에 선반영이 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일봉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월화수에 많이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5월 달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면서 240만 원 6월 19일 날 고점을 기록해 주었고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사실은 무너지지 말아야 될 요 180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탈이 되니까 요 폭만큼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되는 이러한 네네. 모습들 속에서 61선까지 되밀려 버렸죠. 제가 이렇게 길게 선을 그은 이유는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 현재 시점에서의 주가의 단기적인 저항과 그리고 지지의 라인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하단부에 대한 지지력을 하기 위한 공방이 벌어지겠죠. 현재가를 중심으로 한 저가 매수 전략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바로 이 하단부가 위치해 있는 이 135만 원이 이탈이 된다면 여기 밑에 있는 121선까지도 열어둬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은 회피할 수 있는 가격대로 설정해 놓고 바로 물론 뭐 230만 원 이상으로 치고 나가면 좋겠지만 정거장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1차적인 목표는 185만 원 정도를 놓고 여러분들이 이 지지와 저항, 중심선 라인 185만 원이 안 체결해 준다면은 다시 한번 또 200만 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고 1차적으로는 185만 원 정도를 설정해 놓고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전기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전략도 세워드리고 가격도 잡아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외국인들은 그래도 삼성전기 떨어질 때마다 꾸준히 다시 매수를 하면서 모아가고 있네요. 수급창을 보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삼성전기를 봤고요.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도 역시 반도체 쪽에 가온칩스입니다. 자, 가온칩스가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어쨌든 이번 올해 반전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같이 파운드리 관련 종목들이 몇 개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대표적인 대장주가 가온칩스가 네. 되겠고 에직랜드도 있고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한번 좀 이쪽 IT 소부장 쪽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칩 설계라든가 이런 디자인 하우스 쪽으로 또 따로가로 분류를 네네. 하잖아요. 바로 가온칩스는 2011년에 설립이 되면서 삼성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그러니까 삼성의 파운드리 쪽이 좋으면 같이 수혜를 보는 거고
얘네들이 계속 적자고 좋지 못하니까 같이 어떻게 보면 주가의 흐름은 망가졌었던 한동안 그런 엄청 안 좋았잖아요. 모습이었죠. 바로 이런 와중에도 지난 6월에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과 296억 규모의 대형 설계 계약을 수주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보이다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된 7일 날 네. 급등하는 패턴이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 이면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3년 만에 6월에 흑자 전환을 그러니까요. 했다라는 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뭐 일부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 되려면 내년이나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이 TSMC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구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삼성에서 열심히 이재용 회장이 뛰어다닌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엔트로피랑도 얘기 그렇습니다. 나오고, 예.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다면은 결국은 바로 큰 집인 삼성전자의 영향력 하에 있는 가온칩스가 가장 빠르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주가의 모습을 보시면요. 네. 올해 상반기 4월 달에 이제 83,000원을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일정하게 지지와 저항이 아니라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락 ABC 파동으로 그냥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점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의 어떤 그런 하락 속에서 이 3만 원대까지도 밀렸던 모습, 4만 원도 쉽게 이탈이 됐었죠. 그리고 바로 중요한 것은 지난 7월 7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수반이 돼주면서 급등을 한번 보여주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큰 음봉이 한번 또 연출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음봉이 연출되는 과정 속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래가 아주 급감이 돼 있는 상태 속에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과정이니까 조정 보인 것도 있겠고 네. 거래가 급감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뜻이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여지없이 다시 한번 거래가 실려주면서 장대 양봉이 연출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일단은 지난 5월, 4월 달에 이 고점의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요. 55,000원까지 갔다가 밀리는 흐름들은 결국은 이 위에 있는 이 저항대의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물량 소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4만 원에 대한 지지력은 확보가 됐다. 1차 53,000원, 2차 57,000원 이렇게 1단계, 2단계의 어떤 저항이 있으니까 지금 자리부터는 이제 쫓아가지 마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 이익 실현 그리고 신규 매수는 한 템포 늦췄다가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온칩스 이번 주에 또 파운드리 이슈 때문에 부각을 받으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앞으로의 흑자 전환 이런 뉴스들은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까요? 간단하게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로보티즈입니다. 로봇주인데 자, 로봇주가 오늘 뭐 모처럼 만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로봇주들은 지금 가격 조정이 엄청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는데 뭔가 의미 있는 모멘텀이 있거나 그리고 옥석이 가려져야 될 시점 아니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뭐 오늘 같은 날도 SPG를 중심으로 해서 로보티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네네. 있어요. 뭐 로보티즈 같은 경우 제조 AI의 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근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액추에이터 쪽 부분에서의 어떠한 이거 특화되어 있는 것, 또 로봇 데이터 플랫폼으로의 어떤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 이미 공시를 통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우즈베키스탄의 공장 증설을 통해서 31년까지 500만 대의 생산 계획이라는 것. 특히 회사가 이제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매출단을 극대화시켜 나가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설정했다라는 게 올해 매출 500억, 2028년까지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높이기 위한 또 LG그룹과의 어떤 협업 관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주가는요. 지금 모습을 보시면 이게 큰 흐름에서의 이제 박스를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하단부에서 반등 시도를 하지만 아직은 제한적이다. 거래가 아직 실려주지 못했다.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여기서 추가적인 흐름이 나오더라도 18만 원과 전반적으로 26만 원 사이에 밴드를 형성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단부의 공략, 상단부에 근접하면 매도 내지는 매수는 유보. 이렇게 당분간은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로보티즈까지 로봇주들 살펴봤는데 로봇 안에서도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 오늘 좀 많이 튀어 올라가는 것들은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로봇주들 중에 로보티즈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옷장 종목 레이더 서동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